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관직을 맡기도 하고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쓴 군주론은 현대 정치학의 말하자면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피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군주는 경멸을 받는 것과 원한을 사는 것을 절대로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멸을 받는 것과 원한을 사는 것은 군주가 피해야 한다.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료 대란의 원인이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원한도 사고 경멸도 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멸이요, 한쪽에서는 원한입니다. 이러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계의 말하자면은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로부터는 경멸과 원한을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장을 떠난 뒤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약 90%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약 10,000명입니다. 10,000명의 원한을 사고 있습니다. 이 10,000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루에 2-3 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람 살리는 일에 종사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직장을 이탈한 뒤에도 계속 정부가 나서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채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전혀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경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마음을 떠나도록 만든 것은 뭘까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우리를 아주 졸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부하처럼 또는 피의자처럼 다룬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의 얼굴이다. 대통령이라면은 국민들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공평하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을 어디에 몰아놓고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흠상구전 얼굴로 지난 한 달 이상 계속 압박을 해왔는데도 전공의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쪽에서 당황해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화를 한들 2,000명이란 수치가 문제인데 그것은 절대로 수정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2,000명이란 숫자가 문제죠. 정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입학생 정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어요. 줄이자는 쪽도 있습니다. 늘리자는 쪽도 있지만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이거 너무하다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여론도 정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이건 협상해가지고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수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에 집착해가지고 2,000명을 물리면은 무슨 자존심이나 상하는 것처럼 크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과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느냐?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을 제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던 논문 어디에도 2,000명 정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누가 집어넣었느냐. 그걸 두고 또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나 2,000명의 이 숫자가 정당한 숫자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의 숫자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숫자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대국민 사기극이 됩니다. 아니, 2,000명이라는 숫자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2,000명 정원을 밀어붙이면은 뭘 해야 됩니까? 우선 교실도 늘려야 되고, 해부용 시신도 확보를 해야 되고, 교수도 구해야 되고, 그게 갑자기 됩니까? 지방 어느 대학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정원보다 4배나 많은, 4배입니다. 4배나 많은 정원을 배정을 했더니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명이 사는 아파트에다가 20명 살아라고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면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일이 사람 생명을 다루는 최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그리고 최고급 인재들이 오는 이 의학교육을 놓고 권력자가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게 만약 감사라든지 수사로 들어가면은 누군가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키아벨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권력자가 경멸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무사해야 됩니다. 원한을 사지 않으려면은 또한 공평해야 합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는 일에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반론이 들어오면 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는 사실과 논리를 갖춰야 됩니다. 그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영혼을 팔아가지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의료는 절대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국방과 의료를 걸고 도박을 하면은 나라가 무너지든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료에 대해서 이런 도박을 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2,000명처럼 아무런 확실한 정보도 없이 도박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나라가 그냥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공의 그리고 동명휴학에 들어간 학생 합치면 약 2만 명입니다. 2만 명의 젊은이들로부터 경멸과 원한을 사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총선에서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선 지난 다음에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세계에 자랑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83세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이어서 세계 최장수국으로 만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부를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늘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